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중국 경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 지수는 11.17포인트 하락한 16,340.0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0.57포인트 상승한 1,868.20에 맞춰 3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나스닥도 16.14포인트 오른 4,323.33으로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이스트 할렘에서 현지 시각 10일 오전 9시 34분쯤 5층짜리 주거용 빌딩 두 채가 폭발해 붕괴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최소 1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당국은 폭발 사고 원인으로 가스 누출을 꼽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날 폭발 사고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중국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며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1%가량 내렸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1%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도 1.28% 밀렸습니다.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5%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지난해 12월 수정치인 0.4% 감소보다는 약간 개선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은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근본적인 추세는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점거하고 합병까지 추진하는 러시아에 대해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G7 국가와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하면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추가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 군대 위협 속에 치러지는 크림 주민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배포한 증언문을 통해 미국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연준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이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나 실업률 개선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아직 정상적인 수준까지 복구되지 않은 만큼 확장적 통화 정책의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향후 1년 내지 1년 반 사이에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메릴린치 비관적 보고서에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둔 외국인들 매도 공세까지 겹치며 코스피가 하루 만에 30포인트나 빠졌던 전일 기억하시죠? 193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8천 계약이 넘어가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총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요.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출렁인 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막수번에 맴돌 때는 코스닥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코스피가 급락하니 코스닥까지 같이 흔들렸는데 어제 5일선이 시원하게 깨지면서 54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만 600억 넘는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내마녀의 날이 될 텐데 외국인들의 선물이 이렇게 많이 매도함으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좋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내마녀가 심술을 낼 건지 심술을 피운다면 제한적인 심술만 부릴 건지도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조금 수습할 만한 시간적, 환경적 여유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과연 내마녀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종서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도 같이 겹쳐있는 날이긴 한데 일단 마지막 회의라서 크게 스탠스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역시 똑같은 악재,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려로 인해 밀리거나 소폭 반등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만 보면 다우는 낙폭을 줄이면서 제한적인 하락으로 끝을 냈고요. 다우와 S&P 500은 아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1930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수대이기 때문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창원 대표님 만나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지 못하는 에리나님, 안녕하지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는 정권인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는 펀드맨즈 여러분, 더 안녕하지 못한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예, 밤새 또 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어제 하루 동안에만 30포인트 빠지면서 1930에 결국 와버렸습니다. 핵심 급락 재료는 중국에 제공한 듯하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또 동시만기 전날 8천 계약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깨버렸고 네이버도 4%대 급락한 결과였죠. 문제는 이제 전저점이었던 지난달 한 20일 정도 라인 1930선인데 여기서 반등을 줄 것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대형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형주를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좀 애매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 들어보겠고요. 오버슈팅이니까 제발 팔아라 하셨던 코스닥이 어제 크게 빠졌습니다. 장대 음봉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내 마녀의 날인데 쿼드러플 위칭에 필요한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전략은 오늘 전략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개인들이 어제 참사가 나버렸죠. 염려대로 참사가 나가면 제가 여러분들 돈 이런 데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참사가 났습니다. 참사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큰 참사가 났죠. 제가 어제 그 외국 증권사에 외국인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외국 증권사 제가 아는 곳 많이 선물하는 곳 한 5곳을 확인해 보니까 기관성 외국인이었습니다. 건물머리 외국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풋 옵션을 물건으로 주면서 끝장 보는 그런 모임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해도 이미 이 풋 옵션 자체가 매도가 본전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미 거래 정지된 상태의 계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글쎄요. 제가 이제 이번에 3월 만기가 제가 2월 말부터 이걸 염려를 했습니다. 사고가 터지니까 좀 조심해야라고 했는데 아마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선물 시장에 옵션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할 사람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션 하는 분들, 특히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분들 아마 이번에는 전부 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장은 오늘 반등할 것 같아요. 일단 반등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누차 말씀드렸다는 이 말도 제가 하기 싫습니다. 300일 이평의 이제 위험성, 이 위험성을 해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이 코스닥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코스닥이 땡기는 거는 여러분 눈을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눈을 속이는 거. 이거로서 시장이 좋아질 걸로 보이면서 여러분을 속여가 안전하게 여러분을 눈을 돌린 다음에 공격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한 방에 이 눈을 돌리는 자리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선물 옵션에서 여러분을 거의 그렇게 상태로 빠뜨리는 고도의 전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뜨면 어제만 해도 개별 종목 계속 간다. 코스닥 650 간다, 600 간다. 코스피도 더 좋아진다. 눌림목에 매수하라. 그런 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오늘은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 제가 오늘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이미 일은 벌어졌고요. 지금부터는 옵션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주식은 단무지 정신을 갖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의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은 당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 이하는 여러분 분할 매수하시고요. 120만 원 가까이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80만 원 이상은 분명히 오버슈팅이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이버가 특히 우리 개인들이 최근에 샀습니다.
사자마자 바로 10% 물먹어버리는 이런 참사가 나는데 절대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가 유효한 자리인데 여러분 아마 현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과연 먹으면 매수하면 많이 먹느냐? 절대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많이 먹으실 분들은 매수 안 하고 그냥 쉬어가는 자리, 더욱더 빠진 다음에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위평에 도전하지 마라가 이번에도 성립이 됐죠. 61위평에 도전하다가는 진짜 코피 터집니다, 여러분. 61위평 자체가 앞으로 2주 동안 더욱더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61위평에 절대 도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61위평이 도전과 두 번째 61위평의 이격도 61위평과 캔들차트가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는 61위평이 가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고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만 해도 코스닥이 더 좋았는데 한 방에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엄청난 2% 정도 떨어져 버리면 아마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코스닥은 한 8개월을 더 줄 것 같아요. 봐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종목 안 떠도 코스닥이 좋으니까 더 갈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종목이 분명히 분산되면은 본전 이상 되면은 현금화에 줄여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름의 변곡이 일목균형표에 주가의 변곡이라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진짜 잘 맞죠. 이래도 일목균형표를 안 배운다.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일목균형표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워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 앞구름이 항시 바뀔 때는 항시 구름 변곡이다. 이거는 예외 없는 변곡입니다. 예외 없는 변곡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꼭 배워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크면은 분명히 좁아진다고 했는데 어제 굉장히 불상사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기준선의 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반등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단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니까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일단 선물 부분입니다. 선물 부분이 평균 가격이 255입니다. 255에서 양차 5까지는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저 말을 또 무시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260 가까이서는 분명히 푸시다라고 했고요. 하방으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만 했는데 어쨌든 다 지난 이야기니까 일단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안 밀립니다. 안 밀리니까 혹시 아직까지 손 안 털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등하면 본전 이내는 본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본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아침 방송의 시황을 특히 이 정성초님을 꼭 좀 믿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살 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라 했죠. 코덱스 레버리지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중국 증시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굉장히 잡을 것이다 했는데 중국 증시와 레버리지 그러면 중국 증시가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우존스 지수는 다 좋아요. 중국 증시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가 중국의 대외 의존도에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 쨍하고 해가 떠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상승의 베이스가 잡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저도 좀 보기 드문 주피봇 하방 이탈이죠. 주피봇 하방 이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1940까지는 일단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940 전후에서 손해는 옵션과 선물을 그래도 한 포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고점에 정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미 잃었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훌훌 털고 새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100만 원 간다고 떠드는 X가 아니고 놈이고 18자입니다. 18놈들인데 참 나쁜 놈들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네이버 분명히 오버슈팅이라고 했는데
18X들은 반성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장을 다 пере놨습니다. 전 그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주식들이 저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선주라든지 모든 주식들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몇몇 종목 빼놓고는 다 저평가니까 여러분 저평가를 보고 멀리를 보고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특히 네이버 주식, 그다음에 자동차 몇몇 주식의 상승 때문에 주가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주식을 저점 매수는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 몇몇 종목 뜬 종목 빼놓고 여러분의 체감지수는 1850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체감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 안 오르고 나머지 주식은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유효하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여러분 모든 거 터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원망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월, 2월, 3월 연속 우리 개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개똥을 있으면 개똥 한 번 밟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똥 밟는 자리에 안 밟는데 우리 개인들은 끈질기게 똥을 자꾸 밟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월 달도 4월 만기, 5월, 6월, 4, 5, 6 세 달 만기에 저도 뼈가 깎도록 뼈를 깎도록 제가 시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4, 5, 6월 만기까지 저 시황을 또 이런 식으로 안 들으면 저는 아침 방송을 공식적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저 방송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밤새 끙끙 앓아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듣는데 제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4, 5, 6월 만기까지 또 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분명히 이제 시황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시황을 뼈 빠지게 해도 여러분이 내 말 안 듣고 제가 여러분을 그만큼 생각해도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황을 4, 5, 6 세 달 앞으로 안 들으면 저 말 안 들으면 특히 옵션 선물 분야에 안 들으면 저는 분명히 시황을 그만두겠다.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확신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제가 4, 5, 6 만기에 여러분 이기도록 더욱더 뼈를 깎아가지고 분명히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할 테니까 저 시황을 꼭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분명히 저 시킨 대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이런 거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너무 괴롭죠. 저도 굉장히 괴롭고 지금 눈물이 막 나는데요. 너무 속이 상해가 왜 다 알고 제가 했는데도 여러분 했고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도 수익을 말하다 이날 녹화할 때도 분명히 가봐야 1990포인트까지 못 가니까 무조건 현금화해라. 현금화해라 말을 그리고 선물에서 옵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전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믿는 신 앞에 제가 믿는 신 앞에 그리고 저희 가족 앞에 저희 조상 앞에 저희 자녀 앞에 이름을 두고 진짜 제가 여러분 편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저 말 좀 듣고 하십시오. 보통 텔레비 나오는 그런 잡놈들하고 저 진짜 틀립니다. 틀린 거는 뭐가 틀린냐?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틀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이번 4월, 5월, 6월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정확한 시황을 할 테니까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는 분 오늘 또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돈 생각하지 마시고 보복할 기회를 갖고 다시 길 가는 개똥을 안 밟도록 여러분 되돌아보는 하루 됐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성천엄 신장원입니다.
네, 실상 쿼드러플 매칭되는 오늘이지만 승부는 어제 다 갈린 모양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남은 한 2분기 3번 연이은 만기 동안 우리 청송촌노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반등 여력이 조금 있어서 단타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자신 없는 분들은 쉬시고요. 많이 빠진 대형주는 긴 관점에서 중장기로 지금부터 매수해도 분할로 괜찮다라고도 전략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도 언급드리고 싶어요.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시장은 급락해도 갈 종목은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두칼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같은 장에서도 아주 선전한 종목들을 개장 전에 미리 뽑아주셨더라고요. 철도주는 조용했지만 가스관 관련주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들썩였습니다. 동양철관, 대동스틸이 모두 장 중에 10% 안팎으로 급등했었는데 어제 장만 좀 받쳐줬더라면 윗꼬리도 안 달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면 좋을지 목표가와 함께 대원미디어 이게 어린이날 황금연휴 수혜주로 거론을 하셨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바로 상한가 같더라고요.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제가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시장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거칠어졌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 패턴을, 강조드렸던 게 급락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포트 편성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급락 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에 실망 매물까지 나오면서 시장 성질 자체가 상당히 좀 거칠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까지의 시장 흐름, 조금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눌림 매수로 보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맞다라고 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과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선까지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제한적이었지만은 제가 이런 시장을 대비해서 테마 쪽으로 잠시 옮기자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움직임,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재료가 있는 섹터 위주로, 그러니까 어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고, 유아동, 출판 관련, 황금 연휴 관련해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원미디어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와줬었죠. 그리고 어제 제가 강하게 추천드린 섹터가 바로 가스관 철도 쪽이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그제 차트에서 상당히 좀 냄새가 난다. 그제 차트에서 상당히 좀 냄새가 난다. 해서 관련된 재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3월 중순경에 러시아 대표단들이 방북을 해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료로 생각한다면 시초가 매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차피 바닥권에서 꿈틀꿈틀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 노출 시까지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양철관이 장중에 11% 정도 급등이 나와줬었고, 대동스틸도 9% 넘는 그런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략이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섹터들 전부 일단은 수익 매도 처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테마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또 가스원 관련주들 급등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냐가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증권 채널을 좀 돌려보니까 하루 종일 추천이 나왔던 게 IT 부품주들 그리고 스마트 종목들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 매수하면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패턴을 빨리 읽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패턴을,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누가 어떤 사람이 빨리 읽어서 캐치하냐에 따라서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게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서울반도체의 흐름이 이 서울반도체 흐름이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2010년도 7월 달에 경신한
5만 800원의 흐름이 있었고, 그동안에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한 수급으로 돌파하는지 반드시 체크하면서 코스닥 시장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5만 600원의 최고가를 이 서울반도체가 찍은 상황에서의 약간 조정기가 보이는 음봉형 캔들이 나오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또 조정이 나오면서 정확한 일치가 되는 부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의 생각에 대한 오차의 범위 안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이 가스관 관련주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재료가 노출될까지 홀딩해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에 그때부터 나왔던 주었던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져준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재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가격적으로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초감에서 추천을 좀 드렸는데, 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야 뭐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에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 아주 지루하게 상승을 안 하고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지수 조정이 나올 때 수익을 좀 즐겨보자, 그리고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었던 게 종목이 있었죠. 대원미디어인데, 이 대원미디어는 제가 어떤 섹터에 편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뭡니까? 어린이날 관련해서 유아동 시장 매출 확대에 대한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대원미디어가 상한가에 들어간 명분이 유아동 관련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도 용산에 좀 거주하고 있지만은 용산 재개발 관련해서 용산에 위치한 기업인 대원미디어가 땅값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그런 명분하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 미확정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대원미디어를 제 방송을 보시고 유아동 쪽으로 테마 쪽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오늘 가격에는 일단 패대기를 쳤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명분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틀리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그 재료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오늘장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퍼스텍이라든지 디스플레이텍 이런 흐름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재료가 항시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추천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오늘장은 보유주 위주로 대응하시면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정권에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캔들에 대한 부분까지 시장부터 확인하고 종목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관점의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린이날 황금 연휴 수혜주로서 얘기해 주셨던 대원미디어가 어제 용산 재개발 관련된 수혜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쳤는데 오늘 반드시 매도하자라고 AS 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차이나 리스크가 아주 크게 우리 증시를 덮치면서 1930선 초반까지 밀렸죠. 의외로 중국 증시는 별로 안 빠졌는데 우리만 좀 크게 밀려서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만 수폭 빠졌을 뿐 나스닥과 S&P 500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도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점차 대외 변수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글로벌 증시 모습인데 과연 우리 증시도 어제 과하게 빠졌다면 오늘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내 마녀의 날이라는 점이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날 반등했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